네, 우리 오늘 4주차 과업 중심 모델입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 모델 배웠잖아요. 그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단기에 실용성 있게 집중해서 대입하는 것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업 계획을 짤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뽑아보라고, 스스로 선택해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실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상황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는 거죠. 동의를 문서화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과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업을 뭐라고 볼 거냐는 거죠. 과업은 크게 일반적인 과업과 조작적인 과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적인 과업은 목표를 내포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조작적인 과업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친구들한테 한번 말을 걸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 내 짝꿍한테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이제 활동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 모델에서 우리는 개입할 때 어떤 원리들을 지키냐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은 경험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고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딱 정해주고 이렇다기보다는 다양한 모델들에서 다양한 이론들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러한 접근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그 문제의 초점을 가지고 계획해서 단기적으로 뭐 6회기라든가 12회기라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회계들이 이제 그 정도쯤 이야기되는데 늦어도 4개월을 넘지 않는 이러한 단기로 이 과업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 수행은 제가 아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단기로 뭔가 구조화한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입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단계가 초기, 중기, 종결이라고 하는 분절된 그런 단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과업 중심 모델에서 단계별로 파악해야 되는 정보들, 파악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과업들이 있어요.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보는 그런 거가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가 첫 번째가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어떻게 이 문제를 표현하는가, 클라이언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어떤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어떤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주요 문제를 최대 3가지까지 더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과업 행동들을 나누게 되고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건지, 누가 여기에 참여해서 어디에서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과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표적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업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결정 단계, 문제를 파악하고 과업들을 결정하는 단계였다면 중기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내용들을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를 자꾸 초점화해서 특정한 문제를 단순하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들이 자꾸 개입되지 않도록 위로하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요.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물들을 이제 완화시키고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를 방해하는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해서 계속적인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업 수행과 연결되어서 표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걸로 나누고 최대한 가능한 것들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도 형성하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모의 실험이라든가 예행 연습이라든가 이러한 과업들을 그 연습들을 통해서 이 과제를 이제 이행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과업들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개입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이 짧은 단기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담보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입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동기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사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